안녕하세요. 주변에 뭐랄까 큰 부를 이룬 분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. 와, 저 사람은 진짜 운이 좋았나 보다. 네,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근데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일회성 행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능력이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저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드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왜 우리는 성공을 자꾸 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지, 또 소위 부자들은 실제로 어떤 구조를 만드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, 네,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. 자,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? 먼저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? 이게 결과만 보이니까 그 과정이 잘 안 보여서 그런가요? 그쵸. 뭔가 마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런 꾸준한 성공 뒤에는 아주 잘 짜인 시스템, 그러니까 구조가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예를 들어 진짜 로또 당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건 정말 순수한 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소득 같은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.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.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. 그중 한 70% 정도가 불과 1년 안에 다시 예전이랑 비슷하거나 더 힘든 상태로 돌아간대요. 70%나요? 왜 그런 거죠? 갑자기 큰 돈이 생기긴 했는데 그 돈을 관리하고 뭐 유지하고 또 불려나갈 그런 구조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돈벼락도 그걸 받을 준비, 즉 구조가 없으면 그냥 잠깐 내리다 마는 소나기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돈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돈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.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. 그렇다면 소위 부자들 혹은 뭐 재정적으로 좀 안정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구조를 만드는 걸까요? 자료에서 몇 가지 재밌는 걸 짚어주던데요. 네, 핵심은 그 자동화랑 시스템화에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개인 재정 관리만 봐도요. 수입이 딱 들어오면 얼마는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가고 얼마는 생활비 계좌, 또 얼마는 뭐 비상자금 계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눠서 이체되게 설정하는 거죠. 자동으로요? 네, 사업하는 분들은 더 하죠.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고객 한 gang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, CAC랑 그 고객이 우리한테 평생 가져다 줄 가치, LTV 이런 걸 다 비교 분석해서 이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.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. 원가, 회전율, 마진 이런 거 그냥 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.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감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원칙, 뭐 예를 들면 분기별로 자산 비중 다시 맞추기 이런 구조적인 접근을 따르는 거죠. 듣고 보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구조라는 게 한 번 딱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그런 고정된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네요. 오히려 상황 바뀌면 계속 고치고 개선하고 그 능력 자체가 핵심인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 유연성이랑 적응력, 그게 핵심이죠. 뭐 시장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주로 쓰던 플랫폼 정책이 바뀌어도 이런 구조를 잘 만든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망했다 이러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개선해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다시 수익을 만들까 이걸 고민하고 실행하거든요. 이게 바로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자의 시스템 마인드라는 겁니다. 단순히 돈 버는 기술 몇 개 아는 게 아니고요. 돈의 흐름 자체를 설계하고 또 문제 생기면 그 설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능력, 이걸 갖춘 거죠. 뭐랄까 비유하자면 스스로 재정 관리 OS를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? 재정관리 OS. 네, 재밌는 비유네요. 자, 그럼 이제 이 이야기 듣고 계신 여러분 상황을 한번 돌아볼 시각이 된 것 같습니다. 현재 여러분의 주 수입원은 어떤 형태인가요? 혹시 뭐 특정 시기에만 잠깐 들어오는 돈이라던가 아니면 그날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수입이 막 널뛰게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가뭄에 콩나듯 찾아오는 단 한 번의 기회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바로 그런 상태가 재정적으로는 매우 취약할 수 있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.
요즘 세상에 정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얻은 수많은 정보들을 나한테 맞게 구조화하고 그걸 또 실행하는 능력,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죠.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좀 남아있는데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남은 건가? 아니면 내가 의도하고 설계한 시스템 덕분인가?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. 네,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혹시 내 통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운에만 기대는 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반면에 스스로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직접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. 그 힘은 결국 예측 가능성이랑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요. 이 분석에서 얻은 통찰들, 이걸 바탕으로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있습니다.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첫째는 여러분의 지출 구조부터 한번 슬쩍 들여다보세요. 아주 간단하게요. 이번 달에 꼭 필요한 지출 항목 3가지 정도만 정해서 예산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. 어디에 얼마를 쓸지 미리 정하는 것만으로도 꽤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. 네, 지출 구조부터. 그렇죠. 둘째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수익 루틴. 이걸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. 큰 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매주 정해진 시간에 부수입을 위한 활동을 잠깐 한다거나 아무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. 셋째는 자동이체 설정이나 예산 분리용 통장 만들기처럼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을 딱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실행해 보세요. 예를 들면 월급날 10,000원이라도 자동으로 저축 통장으로 슉 넘어가게 설정하는 것처럼요. 아주 작은 거라도요. 네, 작은 자동화 시스템 하나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, 이걸 운이라는 그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손님에게 계속 맡겨두시겠습니까?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스스로 꾸준히 쌓아 올릴 수 있는 좀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구조를 직접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